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평생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부모들에게 자녀는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고 때로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퍼주는 문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모의 재정 지원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명문대 졸업이 인생 성공의 필수 요건처럼 여겨지면서 사교육비 부담도 끝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끼면서도 자녀의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지원까지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스스로의 책임감을 다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성현들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공자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나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소개할 내용이 본인에게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현실도 힘들어집니다.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파산을 겪는지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녀에게 모든 걸 퍼주는 부모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중만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오직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뒷바라지하느라 퇴직금까지 학비로 사용했고 결국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까지 지원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녀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렸고 김 씨 부부는 노후 자금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생활비조차 부족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다 보면 결국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다시 자녀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녀들도 경제적 부담을 느껴 자신의 미래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지나치게 퍼주는 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퍼주는 부모는 결국 본인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의 독립심도 약화시킵니다.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부모 역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는 먼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돕고 독립할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길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경제 개념이 부족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금전적 지원이 끊어지면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소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를 계속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많은 경우 습관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계속 일하고 소비를 해왔던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이 일종의 생활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마치 평생을 계속 지켜온 큰 나무를 한 번에 뽑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만의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령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던 건강한 취미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퇴직 후에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비교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고 과거의 소비 패턴을 과감히 버리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의료비를 폭탄으로 맞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 쫓기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몸 상태에 신경을 쓸 여유도 없이 살아가게 되죠. 나 정도면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고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같은 건강관리가 늘 후순위로 밀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심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퇴직 후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은 중년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들로 일단 발생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예방이 가능했지만 과거에 건강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또한 건강이 악화되면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질병으로 인해 외출이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의료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결국 의료비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건강관리를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건강은 아무리 좋은 시절에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나이 들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은 예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는
미래의 큰 의료비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옛날의 현인들이 몸이 건강할 때 부자가 된다는 것만큼 큰 행운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젊을 때의 건강 관리가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하는 데조차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은커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잠시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큰 투자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제나라의 병법가였던 손자는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노후에 파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해야 할 준비를 미루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나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노후에 대한 계획을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정적인 준비도 그렇고 그때그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뤄둔 것들이 결국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재정 관리를 잘해서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미리 챙기기 위해선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체력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같은 작은 노력이 쌓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이 좋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더 편안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쓸지 잘 계획해야 합니다. 소비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이나 저축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죠. 물론 당장 여유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는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에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든 재정이든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내가 더 신경 쓰자는 마음가짐으로 건강과 재정 모두 조금씩 챙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을 대표했던 유학자 퇴계 이황은 말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